시정 질문과 5분 발언제.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시작합니다. 제276회 임시회가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13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장단이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군이 의성군수와 면담하고 공동후보지 신청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가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7월 21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제2차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들을 심의했습니다. 제276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장상수 의장은 민생 안정과 현장 소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기회를 찾아내는 믿음직한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맑은물 공급 추진 등 중요한 현안 과제들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시의회에서도 진중하고 진솔하게 소통하여 실질적인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폭넓게 소통하며 지혜롭게 일하는 시의회, 위기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믿음직한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대구시에는 굳건하게 희망을 찾아 나설 대구 시민 여러분의 동반자로서 일상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도전들이 계속되겠지만 오직 시민들만을 바라보며 시민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대구의 미래가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쉼없이 혁신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제8대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김태원 의원, 부위원장의 박우근 의원을, 그리고 윤리특별위원장의 임태상 의원, 부위원장의 이영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22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하고 23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하고 안건들을 심사했습니다. 이어서 29일과 3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3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6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장단은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군의와 의성을 찾아 군수를 면담하고 공동 후보지 신청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장상수 의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7월 17일 제8대 후반기 대구시의회 첫 현장 소통 행보로 군의군과 의성군을 방문해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의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장단은 이날 군의군수와 의성군수를 차례로 면담해 통합신공항 해결책을 찾기 위한 각 지역의 의견을 듣고 또 대구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며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습니다. 이후 23일에는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이 군의군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해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 공동후보지 신청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30일 유치 신청 마감 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공동 후보지로의 유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회의 마지막 날 대구시의회는 통합신공항 공동 후보지 유치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시도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하고 축하하며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의정 역량을 총력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세 번째 연임에 나선 홍승활 사장의 장기 재임에 대해 우려되는 부작용과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홍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고 21일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 중 11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안 가결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처리된 안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수정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패신고 대상자를 구체화 및 확대하고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광역시 주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사회공헌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고 사회공헌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회공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공헌 활동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외에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대구시민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2020년도 일자리 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대구시가 발의한 이번 안건은 대구 테크노파크의 포스트 코로나 창업 벤처펀드 3억 원 조성을 제2회 추경 예산에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책 자금을 이용한 긴급펀드 조성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원격 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 수업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과 원격 수업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교육 현장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미래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외에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기정예산 9조 6,662억 원 대비 9,943억 원 증액된 10조 6,605억 원 규모의 집행부 편성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2차 생계자금 2,430억 원을 마련해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를 논의한 뒤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나온 시정 질문 내용을 소개합니다. 임태상 의원은 최근 취임한 홍일학 경제부 시장을 상대로 서대구 역세권 사업의 중요한 요소인 합해수 통합 지하화 사업과 지역 경제 문제, 통합 신공항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과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중 고용 유지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희망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현안에 대해 질문하며 지역 기업들의 고용위기 현안들에 대한 대구시의 대안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홍인표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서도 IB 교육 사업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IB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형 인재 육성의 기반이 되는 교육과정인 만큼 학교 현장 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내실화 방안 등을 대구시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안경은 의원은 서호지구 자연 녹지 지역, 신기역 일원 정비 예정구역 지정 등 동구 안심지역 도시개발 프로젝트 쟁점 사항에 대해 대구시에 질의했습니다. 정경원 의원은 대구 중앙도서관을 국채보상운동 기념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꼬집고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향후 대책 마련 등을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대구의 현안에 대해 다양하게 제기된 5분 자유 발언 내용 소개합니다. 강민구 의원은 타 광역시에 비해 부족한 대구의 공공 실내체육시설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지역 실내체육시설 확충 및 중장기 체육진흥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원기 의원은 대회 홍보에서의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 단위의 행정 명칭을 조정하는 대구시 브랜드 네이밍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송영헌 의원은 지역 현실을 반영한 성서공단 운영을 통해 공단 가동률을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는 연구개발특구 관리권을 위임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올해 개최가 취소된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대구 치맥 축제를 비대면 축제로 추진해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윤기배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가가 원형 그대로의 상태로 있어서 허물어질 우려가 있다며 생가를 조속히 복원하여 보존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대구 지역 종합복지관 운행 차량의 50%가 심각한 노후 차량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이진현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의 대구시정에 대해 지적하며 미국으로의 간부공무원 국외 훈련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신천지 교회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정천락 의원은 중구 도심권과 범어내거리 등 주요 내거리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동식 의원은 지역이 강점을 가진 ICT 기술과 교육을 접목시킨 에듀테크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활성화된 언택트 교육시장에서의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시에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영애 의원은 성서산업단지를 재도약시키고 달성습지의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구 산업선철도 호림역사 신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의정 단신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회기 중이었던 지난 7월 28일 경제환경위원회는 재단법인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과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을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안경 디자이너를 육성시키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과 대구 안경 브랜드 홍보 계획 등 대구 안경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후 경제환경위 위원들은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섬유산업 전반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들었으며 섬유박물관에서 다양한 섬유 소재와 섬유의 발달 과정 등을 살펴봤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의 이번 현장 방문은 침체된 지역의 안광학 산업과 섬유 산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관련 확대 의장단 보고회가 지난 16일 대구시의회 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구시의회 확대 의장단 9명과 대구시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예산 담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보고회는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새로워짐에 따라 새 의장단과 위원장들에게 대구시가 올해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군위와 의성의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합의로 대구 경북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이라는 지역 현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